안녕하세요, 여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까 낮출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14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었는데요. 시츄였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시츄 꼬망이를 키웠었고 14살까지 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그 아이가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유전병이 있어서 그걸 좀 앓기도 했었고 많이 몸이 쇠약해져서 오랫동안 간병을 하고 떠나보내게 됐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립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왔는데 2년 10개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강아지를 다시 키울까 말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 결정의 끝에 다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우비의 콘텐츠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나 기분 좋게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높일까 낮출까? 특히 저는 강아지를 키웠으니까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어느 정도 내가 잘 케어를 해주면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14년 동안 강아지를 키워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강아지도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다 보니까 사람과 똑같은 삶의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아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하루에 3번 정도 주고, 조금 큰 강아지는 하루에 2번 정도 식사를 하게 되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배변 활동이 되게 잦아요. 그래서 하루에 아기 때는 지금 2번, 3번 이렇게도 하고, 뭐 하루에 1번 하기도 하고, 뭐 이틀에 1번 이렇게 조금 느려지기도 하기는 하지만, 강아지 이제 배변판에 훈련을 좀 잘 시켜서 배변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은 쉬나 응가나 이런 걸 치워줘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뭔가 깔끔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번 응가를 치우고 나면 손을 굉장히 열심히 씻기도 했고, 또 뭐 위생장갑을 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휴지로 이렇게 집어서 버리고 살짝 씻고 물티슈를 닦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위생적인 부분을 케어해줘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가 배변을 해놨는데, 물론 자기는 배변판이 예쁘게 배변을 해놨지만 그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응가 냄새가 나요. 집에 방 안에서 응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적응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빨리빨리 치워주는 습관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그런 냄새도 못 견디고 막 응가 냄새, 뭐 쉬 냄새, 뭐 강아지 몸에서 나는 이런저런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냥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하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위생에 대한 문제는 삶의 질을 낮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강아지에 대한 위생을 좀 케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집안에 그런 어떤 냄새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싶어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케어하면서 나의 집의 공간도 좀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습관이 많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배변판에 응가를 치우고 배변판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에 갈아주고 판도 씻어주고 그 주변에 뭔가 떨어진 털이나 이런 것들도 청소를 해주고, 이런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강아지를 키우면서 저는 그 청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의 공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 네, 그런 부분에선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강아지를 키우면은 일단 매일매일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나에게 집착도 하고 그리고 애교도 부리고 또는 약간 이제 장난도 치고 또 어리버리한 모습도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영특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이런 그 강아지의 삶을 온전히 같이 느낀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교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감도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교감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이 작고 사랑스럽고 예쁜 이 동물이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로 그러니까 끙끙대거나 어떤 짖거나 이런 걸 표현을 또 하려고도 하고 몸을 와서 부비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그런 애정 표현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 일단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왜 그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아빠가 강아지 절대 데려오지 마. 고양이 절대 안 돼. 나는 싫어. 이랬는데 와서 몇 시간만 같이 놀고 나서는 바로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사랑의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줘요. 많이 높여줍니다. 네. 반면에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동물농장이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보면은요, 강아지도 또 다른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나쁜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습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의 범주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케어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의 어떤 성격, 정말 물어뜯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물어뜯어 놓기도 하고요. 근데 그 녀석은 나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물어뜯어 놓기도 하고, 뭐 가끔은 막 위험한 전선 같은 거 물어뜯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뭔가 엎어뜨려 놓는 경우가 있고, 뭐 휴지 같은 거 막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앞집, 뒷집, 옆집 시끄러울 수밖에 없게 너무 짖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문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라는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같이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집합이 맞지 않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사실은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이기도 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4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강아지도 이제 사람도 감기에 걸리고 뭐 배탈이 나고 이런 것처럼 강아지도 똑같이 그런 날들이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뭐 특별히 나쁜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도 배탈이 나기도 하고,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췌장염에 좀 걸리기도 했었고, 나중에 신장 기능이 좀 약해지기도 했었고, 좀 이런 요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됐을 땐 또 사람처럼 이보게 내가 배가 아프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인은 알기는 알아요. 이 강아지가 평소랑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왜 이러지? 라는 걸 빨리 캐치하면 그만큼 병원에 빨리 가고 빨리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그런 아픈 것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하는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저의 일화 중에 하나는 이 녀석이 이렇게 요가할 때 고양이 자세처럼 이렇게 앞발을 쭉 내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요가를 할 리는 없는데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있지?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건 기지개를 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때 배가 아팠던 거더라고요. 췌장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링겔 맞고 치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이 조그만 녀석이 얼마나 아플까? 아픈데 말도 못하고 나았을까? 이게 나은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이 없겠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이 예쁜 강아지가 아프고 아픈 걸로 인해 내가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고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아플 때는 나의 삶의 질이 내려갑니다. 고양이는 산책묘가 있고 산책하지 않는 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강아지는 산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집 안에서만 있게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노즈워크도 하고 그런 게 강아지들의 건강에도 되게 좋고 그 녀석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산책을 시켜주는 게 귀찮아요. 그럼 삶의 질을 낮추는 걸까요? 아닙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걷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막 누워있고 싶고 누워서 TV나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막 그런데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좋은 곳 다니는 거는 사실은 사람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이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날들이 많은데 내가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하면 얘도 좋고 나도 좋고 저는 이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거를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요거를 물어뜯진 않잖아요. 진짜 아프면 병원비. 병원비. 제가 앞으로 현실 6견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